12년을 바친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잘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비를 맞으며 쓰러진 노인을 구했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은 한 여자가 두려움과 맞서 싸우며 진짜 용기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해시태그 비오는 밤의 선택. 서은주는 방송국 복도를 걸으며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봤다. 외주 계약 종료 안내라는 제목이 차갑게 박혀 있었다. 12년을 함께했던 라디오 프로그램 그녀가 기획하고 만들어온 모든 시간이 A사 용지 한 장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다. 은주 작가님, 회사 사정이 그렇다니까요. 이해해주세요. 팀장의 말은 가볍고 건조했다. 이해? 무엇을 이해하란 말인가? 시청률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광고주가 빠진 것도 아니었다. 다만 정규직도 아닌 외주 계약자는 언제든 교체 가능한 부품이라는 것, 그 냉정한 현실만이 또렷했다. 은주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방송국을 나섰다. 밖은 어느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으며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알 수 없었다.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인정받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대체 가능한 존재였다. 골목길을 돌아 집으로 향하던 중 은주는 인도 한쪽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했다. 비에 젖은 회색 코트, 축 늘어진 손.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은주는 잠시 멈춰섰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오늘 같은 날 다른 사람의 일까지 떠안고 싶지 않았다. 그때 노인의 손가락이 희미하게 떨렸다. 은주는 그제야 무릎을 꿇고 119에 전화를 걸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그녀는 노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다. 사흘 후 은주는 병원 영안실 앞에 서 있었다. 노인은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빈소 앞에서 은주는 조문을 마치고 나오려던 참이었다. 그때 한 남자가 그녀를 불렀다. 저기 혹시 그날 밤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다 주신 분이신가요? 남자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단정한 검은 양복 차림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버지 마지막을 편히 보낼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남자는 명함을 건넸다. 김도윤 장례 지도사라는 글자가 박혀 있었다. 은주는 순간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죽음을 다루는 사람. 그의 직업이 주는 낯섦과 거리감이 그녀를 주춤하게 만들었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도윤의 말은 예의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형식적이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 단단하고 조용하며 설명하기 어려운 깊이가 담겨 있었다. 은주는 명함을 받아들고 장례식장을 나섰다. 빗속에서 만난 노인 그리고 그 아들. 그날 밤의 선택이 어디로 이어질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은주가 방송국으로 복귀한 건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였다. 그녀는 새로운 프로그램 기획안을 들고 회의실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은주 작가, 이번 시민의 목소리 특집 프로그램 책임자로 배정됐어요. 국장의 말에 은주는 고개를 들었다. 시민의 목소리는 최근 논란이 된 프로그램이었다. 허위 제보를 검증 없이 방송에 항의가 빗발쳤고 광고주들이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한 상태였다. 그건 정민호 PD 프로그램 아니었나요? 정 PD는 다른 프로젝트로 옮겼어요. 은주 작가가 수습해주세요. 은주는 순간 모든 걸 이해했다. 이건 기회가 아니라 책임 떠넘기기였다. 프로그램이 정상화되면 공은 윗선이 가져가고 실패하면 외주 작가인 자신이 모든 걸 뒤집어 쓰는 구조.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다시 일할 기회를 얻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처지였다. 알겠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저녁 은주는 쌓여있는 과거 방송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다. 문제가 된 방송은 장례업계 비리 폭로 편이었다. 한 제보자가 장례식장의 부당 청구와 유족 기만 행위를 고발했고 방송국은 검증 없이 내보냈다. 그런데 제보 내용 중 상당 부분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달랐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다. 은주는 제보자 명단을 확인하다가 손을 멈췄다. 그 목록 속에 김도윤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날 밤 노인을 구했던 장례 지도사 김도윤. 은주는 서둘러 관련 자료를 찾아봤다. 도윤은 5년 전 대형 장례식장의 비리를 내부 고발했던 인물이었다. 유족들에게 불필요한 고가 상품을 강매하고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을 폭로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동료들의 신상까지 공개되는 바람에 업계 전체에 적이 됐다. 결국 도윤은 업계에서 배제됐고 지금은 작은 장례식장에서 겨우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문제 인물이네. 은주는 중얼거렸다. 만약 도윤이 이번 사건의 증인으로 나선다면 어떻게 될까? 과거 전력 때문에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었다. 아니, 방송국 입장에서는 그를 신뢰할 수 없는 제보자로 몰아가며 모든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었다. 며칠 후 은주는 도윤을 만났다. 작은 카페 구석자리에서 도윤은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저 그날 방송건으로 연락드렸어요. 알아요. 방송국에서 연락 왔더군요. 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황이 복잡해요. 김도윤 씨가 증언에 나서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제 과거 때문이라는 말이죠.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래도 해야 할 말은 해야죠. 하지만 괜찮아요. 익숙해요, 이런 거. 도윤의 눈빛은 담담했다. 은주는 그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도윤의 정의감이 두렵지 않았다. 그보다 더 두려운 건 그의 과거가 자신의 발목까지 잡을지 모른다는 불안이었다. 죄송하지만 이번엔 증언 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도윤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다. 알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은주는 안도와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은주는 프로그램 수습에 매달렸다. 하지만 방송국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회의 때마다 국장은 은주에게만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고 다른 작가들은 슬그머니 거리를 뒀다. 은주 작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제보 내용 재검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보고서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 광고주들이 지금 당장 답을 원하는데.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제대로 된 검증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방송국은 결과보다 속도를 원했다. 그러던 어느 날 국장이 은주를 따로 불렀다. 은주 작가,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이 프로그램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광고주도 떠났고 여론도 나쁘고. 그래서요. 조용히 정리하면 어때요? 작가님도 책임지고 물러나고 우리도 프로그램 종료 발표하고. 그러면 다음 프로젝트 때 좋은 자리로 다시 모실게요. 은주는 국장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조용히 사라지면 좋게 정리해주겠다. 결국 그 말이었다. 희생양이 필요한데 은주가 적절한 카드라는 뜻이었다. 생각해 볼게요.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복도를 걷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화장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눈빛. 이게 12년 방송 일을 한 사람의 모습인가. 그날 밤 방송국 법무팀에서 연락이 왔다. 은주 작가님, 김도윤 씨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요.
그분이 과거 업계 고발했다가 문제된 적 있다던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그분을 증인으로 세우려고 했던 건 아니죠?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증언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잘하셨어요. 저희도 확인해 봤는데 그분 신뢰도가 떨어져요. 괜히 끌어들였다가 상황만 복잡해질 뻔했네요. 전화를 끊은 뒤 은주는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놨다. 방송국은 이미 도윤을 문제인물로 낙인 찍고 있었다. 그의 과거를 이용해 모든 책임을 회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칠 후 은주는 다시 도윤을 만났다. 이번엔 그의 장례식장 사무실이었다. 작고 낡은 공간이었지만 정갈하게 정리돼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도윤이 물었다. 은주는 준비한 말을 꺼냈다. 김도윤 씨, 솔직히 말할게요. 이번 일에 개입하지 마세요. 방송국에서 당신 과거 다 알고 있어요. 괜히 나섰다가 또 피해만 보실 거예요. 그건 제가 감수할 문제 아닌가요?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나서면 저도 같이 엮여요. 저도 이미 위태로운 상황이라고요.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저더러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요? 네. 당신 인생까지 떠안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은주는 도윤의 표정이 무너지는 걸 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습니다. 방해하지 않을게요. 도윤은 사무실 문을 열어줬다. 은주는 그를 지나쳐 밖으로 나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볼 수 없었다. 그날 밤부터 은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스스로를 지켰다고 생각했다.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밤마다 도윤의 무너진 표정이 떠올랐다. 당신 인생까지 떠안고 싶지 않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은주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양심과 후회는 어둠 속에서도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은주가 프로그램 종료 동의서에 서명하려던 바로 그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언론 모니터링 사이트에 장례업계 내부 고발자 김도윤 방송국 비리 의혹 폭로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온 것이다. 은주는 급히 기사를 확인했다. 도윤은 기자회견을 자청했고 그 자리에서 5년 전 자신이 제보했던 내용과 이번 방송 사건의 연결고리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더 나아가 방송국이 제보 내용을 왜곡해 방영했으며 검증 과정을 생략한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밝혔다. 김도윤이 미쳤나 봐. 국장이 회의실에서 소리쳤다. 은주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한 채 움직이지 못했다. 도윤은 끝까지 침묵하지 않았다. 은주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말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불편하더라도 밝혀져야 합니다. 방송국은 즉시 대응에 나섰다. 도윤의 과거 전력을 들춰내며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윤은 이미 준비돼 있었다. 그는 당시 방송국과 주고받은 이메일, 녹취록, 내부 문건까지 모두 공개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자료를... 법무팀이 당황했다. 도윤이 공개한 문건 속에는 방송국 측이 검증 과정을 건너뛰라고 지시한 내용, 광고주 압박에 못 이겨 급하게 방영을 결정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여론이 뒤집히기 시작했다. 처음엔 도윤의 과거를 문제 삼던 사람들도 구체적인 증거 앞에서는 입을 다물었다. 오히려 5년 전에도 진실을 말했는데 왜 그때 외면했나는 목소리가 커졌다. 방송국 내부는 혼란에 빠졌다. 책임을 떠넘기던 사람들이 하나둘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 정민호 PD는 원래 내가 반대했는데 윗선이 밀어붙였다고 말을 바꿨고 국장은 나도 피해자라며 한 발 물러섰다. 은주는 회의실 한 구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다. 거짓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잔해 속에서 은주는 자신이 진짜 두려워했던 게 무엇이었는지 깨달았다. 도윤의 과거가 아니었다.
그의 정의감이 아니었다. 은주가 정말 두려워했던 건 진실 앞에 서야 하는 자기 자신이었다. 책임을 회피하고 안전한 곳에 숨고 싶었던 자신의 비겁함이었다. 며칠 후 방송국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프로그램 제작 과정의 문제를 인정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약속했다. 은주의 이름은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 오히려 내부 검증 과정을 강화하려 했던 작가로 포장됐다. 은주는 그 사과문을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방송국은 끝까지 진실을 외면하고 있었다. 그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일 뿐이었다. 그날 저녁 은주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이 울리는 동안 심장이 두근거렸다. 여보세요. 저 서은주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날 제가 한 말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저는 당신을 이용하려 했어요. 당신 과거를 핑계로 제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두려워했던 건 당신이 아니라 진실 앞에 서야 하는 저 자신이었어요. 비겁했어요. 도윤은 한참 후에야 대답했다.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왜 괜찮은데요? 사람은 다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은주 씨는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은주는 눈물이 핑 돌았다. 전화기 너머로 도윤의 차분한 숨소리가 들렸다. 이제 뭐 하실 건가요? 도윤이 물었다.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진실 앞에 서는 연습을 해볼까 해요. 늦었지만 사건이 정리되고 한 달이 지났다. 방송국은 은주에게 복직을 제안했다. 정규직 전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은주의 대답은 명확했다.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국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12년을 매달렸던 자리를 이제야 손에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왜 차버리는가. 은주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짐을 챙겨 방송국을 나섰다. 이번엔 비가 내리지 않았다. 맑은 하늘 아래 은주는 처음으로 가볍게 걸을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새 폴더를 만들었다. 이름은 우리들의 이야기. 은주는 자신의 이름을 건 소규모 오디오 콘텐츠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방송국의 간섭 없이, 광고주의 눈치 없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담아내기로 했다. 첫 에피소드 주제는 용기였다. 은주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본을 썼다. 두려움 앞에서 도망쳤던 이야기,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로 선택한 이야기. 글을 쓰는 내내 눈물이 났지만 은주는 멈추지 않았다. 첫 녹음 날 은주는 작은 스튜디오를 빌렸다. 홀로 마이크 앞에 앉아 대본을 읽으며 여러 번 녹음을 반복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심은 담겨 있었다. 녹음을 마치고 스튜디오 밖으로 나왔을 때 은주는 복도 끝에 서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 김도윤이었다. 그는 조용히 벽에 기대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여기를? SNS에 올리셨더라고요. 첫 녹음한다고. 도윤이 담담하게 말했다. 은주는 가슴이 뭉클했다. 그녀는 천천히 도윤에게 다가갔다. 들어오시지 그러셨어요.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은주 씨 혼자만의 시간이니까.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복도에는 그들 외에 아무도 없었다. 저기.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때 당신을 밀어낸 건 제가 겁이 나서였어요. 당신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책임지기 싫어서, 상처받기 싫어서, 그냥 도망치고 싶어서였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은주의 눈을 조용히 바라봤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으려고요. 완벽하진 않겠지만 제 이름으로, 제 목소리로 하고 싶은 말하면서 살려고요. 잘하실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커피 한 잔 할래요? 은주가 물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스튜디오 근처 작은 카페로 갔다. 창밖으로 해질녘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은주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5년 전에도 이번에도 흔들렸어요. 많이. 도윤이 조용히 대답했다. 다만 흔들려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뿐이죠. 중요한 건 넘어진 후에 어디를 보고 일어서느냐니까요. 은주는 도윤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단단함이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비 오네요. 처음 만났던 날처럼. 그러게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빗소리를 들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비가 그치고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다. 젖은 거리 위로 가로등 불빛이 반짝였다. 은주와 도윤은 나란히 걸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천천히 한 걸음씩. 은주는 처음으로 알았다. 용기란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두려워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줄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비 오는 밤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갔다.